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삐딱한 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삐딱특구 시즌5 삐딱한 포차 먼저 나와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조 다락방의 불빛 이사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한재학 청주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요새 그 행정사무감사 이제 시작됐다고요?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작됐고, 각 상임위별로 일정을 좀 다르게 들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진행될 것으로 지금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이사장님은 요새 그 문화, 예술, 행사 엄청 많더군요. 예, 제가 한 11월 되면 좀 한가해질 줄 알았는데 12월 초 돼야 한가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 요새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풍성한 그래도 그 있으니까 좋네. 그렇죠. 예전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했는데. 맞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예술인들도 그 실력과 끼를 다시 한번 잘 발휘하실 거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지방의회 얘기입니다. 요새 그 한동안 좀 뜸했는데 다시 또 지방의원 일부에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 이해 충돌 논란 잘 아시죠? 건설업자가 건설위원회 가서 만약에 또 국회라든가 의회 활동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팔이 안 오른다고 자기 유리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청주시의회에 김태손 의원, 그다음에 이하정 의원, 공교롭게 둘 다 국민의힘 의원인데 논란이 좀 있던데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김태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언론 매체 대표를 지내셨고, 해당 지분을 이제 처분하지만 본인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화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시 사회복지재단의 이사를 역임을 했기 때문에 복지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른 위원회로 가는 네, 거는 가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쉽지 같다. 않을 것 네. 같다. 왜 일단은 올 사람이 없어요? 올 사람이 일단 없는 게 먼저 문제이고요. 글로 와야 되는데. 네,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께서는 논란이 일어난 게 없는데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납득을 좀 못하고 계시고, 갈 생각이 없군요. 갈 생각이 없고, 사실 김병국 의장님이 약간 직권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본인들께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셔가지고 지금 일단은 국민권익위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또 이제 다음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김태손 의원이나 누구죠? 이화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업계라고 하면 표현은 그렇죠. 그 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그동안에 그런 걸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의료가 있고 그런 우려가 시민단체가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고민할 필요가 있고 딴 데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딴 데 가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말씀을 하시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국회 같은 경우도 변호사 출신들이 법사위에서 일을 하고, 농어민 출신들이 이제 농해수위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 쪽 관련하셨던 분들이 또 그쪽으로 관련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았는데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활동하는 거를 제약하는 게 맞느냐,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떤 걸로? 왜냐하면 해당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예술단체에서 대표를 한 분이 시의원이 됐을 경우에 그 예술 문화 이쪽에서 활동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걸 다 바꿔놓으면은 새로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내면의 깊숙한 내용까지 알고 한 분들이 그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겠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났었으니까. 과거에. 인터넷 신문에 대표가 광고를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해야 된다. 특히 틀린 말도 아닌데 자기가 언론사 대표였으니까 그 정리 안 하고 그걸 질의를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자기 홍보비 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그런 소지가 있기 그런 때문에. 소지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사회복지계 이화정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입김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의료가
있기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가 이제 중간에 학기 중에 어떤 단체장으로 임명됐을 경우에도 그 학생들의 수업권 같은 것 때문에 그 학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 우려 때문에 그런 걸 막는다 그러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심한 또 간섭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잘하셔야겠어요. 주목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사건건 그렇죠. 이게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뭔 얘기를 하는지 그거 쉽지 않을 건데 하여튼 그걸 또 계기로 해서 또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지켜볼 텐데 삐딱하게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의원님은 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동료 의원이기도 한데 뭐 따로 저는 뭐 따로 별로 이제 입장은 없는데 그 우려만으로도 이제 바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조금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왜냐면은 저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건 아는데 있다는 거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제 논란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의정 활동하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부에 돌아가는 프로세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에서 전문성이 또 발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 얘기가 불거지는 걸 보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우리 지방의원들이 좀 인지하고 자각하고 있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농담을 할 때도 항상 이 의원이 되고 나서는 조금 자기 검열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한 번씩 좀 계속 생각을 더 해보거든요. 이게 혹시나 내가 나름의 이제 뭐 권력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한 말이 이 사람한테는 되게 그 압박이나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이 관계 가지고 굉장히 말하는 거를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렇죠. 뭐 저기 부교육감이 의원한테 뭐라 그랬다고 죽여드릴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농담한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죽어도 안 된다 이러는데 그러면 죽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좀 놀래. 농담인 것 같지만 그것도 상황이라고 봐가면서 해야지. 그렇죠. 그래. 받는 분이 진작에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망신 당하셨어요.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나온 김에 저기 어제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좀 11월 25일 녹화입니다. 어제자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들이 후원회를 못하게 돼 있대요. 이게 이제 위헌이다. 라고 판결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은 그 후원회를 당연히 둘 수 있고 그 상한액이 있고요. 그다음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상한액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방의원들은 후원회가 없고 그 뭐 선거랑 관계없이 그냥 없습니다. 아예? 아예 없습니다. 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선거할 때는 이번에 후원회인가 할 수 있었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열렸었습니다. 얼마 받았어? 후원했어? 거의 다 채웠습니다. 얼마가 한도였어요? 거의 이제 지역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거의 한도는 그 법정 선거 비용의 절반 정도 되고 한 2천만 원 중반대 정도가 이제 거의 모든 의원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 정도. 비슷하게 후원을 받으셨고. 네네. 근데 이제 다만 거기서 제가 반납한 금액이 좀 많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후원 받은 것들을 사용한 다음에 보존을 받으면 그게 이제 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했었었는데 제가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와가지고 정당에 이제 다 낸 이게 있었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후원금을 받는 게 지금 불법인가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받는 건 불법인가 봐요. 그죠? 불법이었던 거죠? 불법이라기보다 아예 제도 자체가 제도가 없습니다.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열 수도 없고 그냥 아예 제도가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보다 불법에 가지 않은 거죠, 사실. 근데 그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후원 조직. 저도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모 국회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그 기초의원 강력위원은 생활 밀착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접하는 사람들이 그 일반 사람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영향력이나 혹은 발언을 잘못하다가는 이게 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률로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거를 다 살펴보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된다라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전 정도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위원이 됐으니까 곧 관련법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네, 위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그 일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바쁘시고 거의 뭐 몇 시간 단위로 막 이동을 하고 이러시던데 네. 그런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거를 따로 해결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 의원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또 행정부에 전달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그런 의원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사님 보시기에 네. 저기 청주시의원 정도 하면 예. 쉽게 이제 편하게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장성한 자녀들,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그런 의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편안하게 경제적인 걸 걱정 안 하고 생활할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래도 한 5, 600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야 뭐 중고등학생들 5, 학교도 600 보내고. 받으십니까? 5, 600이 한 절반 정도. 이번에 많이 올랐다면서요? 아닙니다. 많이 안 올랐고요. 이번에 많이 오르면서 이제 그 지방의원들이 좀 직업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었는데 저처럼 아직 이제 혼자 의정 활동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가정이 있거나 매달 그 자녀의 교육비나 여러 가지 지출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세금 떼기 전에 얼마 받아요? 약 한 38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380만 원. 좀 안 되는 정도 있고. 세금 떼면? 세금 띄면 한 300, 한 2, 30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적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관심 없는 분들은 그 의원이라 그러면 한 6천, 7천 정도 받으시는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적고 그 제가 예전에 은행 다녔었잖아요. 근데 은행이 이제 급여가 많은 직종으로 그렇죠. 유명한데 그 은행에 급여를 많이 주는 이유는 돈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월급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또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또 이권에 바로 근접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급여만 가지고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어질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급여를 작게 주다 보면 나중에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진짜 그런 분들도 나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보수를 올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거의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 돈 많은 분들은 월급 안 받아도 그렇죠. 되겠지만 네네. 또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지금처럼 이제 급여 안 줘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만 의뢰해야 그렇죠. 되면 그렇죠. 결국은 맞습니다. 토착 세력, 토 세력들의 맞습니다. 잔치판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잘 저축은 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100여만 원 정도. 이거 많이 하시네요. 아니 300을 받아서 10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어디 장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다음을 준비를 해야 돼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면 이제 200 초반대라서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라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러시겠네요. 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유. 그러면 저기 돈 많은 변원영 의원님한테 박수 그래요. 그분도 조금 재산이 별로 없다고 하위 그룹이던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변현영 의원님 갑자기 소환돼서 의문의 1패를 당하시고. 변원영 의원님 자주 소환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좋은 소식입니다, 그죠? 그 지방의원들은 왜 후원회가 없었는지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좀 의아한데. 네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얘기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의회가 그 독립청사를 기공을 했어요. 그 다락방의 불빛 근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사실 그건 이제 기공식 하기 전에 그 도의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던 도의원 사무실하고는 너무 다르게 막 여러분이 한 사무실에 막 있고요. 맞아요. 엄청 좁아가지고. 저희 시의회도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손님 접대를 하려면 네. 대기실을 가거나 맞습니다. 전화 받을 때 그 다들 개인의 생활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남이 듣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의정 활동하려면. 네, 그러면은 이제 전화를 하다가 다 나갑니다. 전화 받으러. 그렇겠네. 네.
그래서 좀 충격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건물이 새로 지어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좀 그래도 자기 방은 하나씩 있고 어떤 그 내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실처럼 뭐 의원실 있고 보좌관들이 같이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도의회 홍보 영상 보니까 근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1인 1실 돼도 좋겠습니다. 요새 또 이제 어디 여행 가면 호텔도 2인 1실에서 네, 다 그렇죠. 1인 네, 1실로 네. 바꾸더라고 이제 분위기 바뀌는데. 친구들이랑 가도 방 따로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하게 자자.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 도의회도 더부살이하다 이제 독립한다고 네. 하고 2년 남았습니다. 네. 시의회도 근데 시의회는 지금 본회의를 어디서 해요? 지금 저희 시의회는 시의회 원래 있었던 자리. 원래 있었던 네, 거기가 그래서 하고. 본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일은 어디서 하시고? 일은 기존에 똑같이 하고 있고요. 아니 뭐 이사 간다면서요? 예. 이사 지금 연말까지 현재 있었던 건물을 사용을 하고 12월까지 네. 12월 말에 지금 시내에 KT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옮기고. 글로 옮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거기를 계속 사용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임기 때는 아마 계속 거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옮겨 간다는데도 본회의장도 생겨요? 예,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그 기둥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인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텔레비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보완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글쎄 그래가지고 지금 청주시는 뭐 시청사도 그렇고 뭐 그래서 아주 뭐 중구난방이라 시민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시의회는 그러면 지금 독립청사라고 얘기를 필요하다는 할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청자 질 때 그 앞에다 새로 짓나요? 그런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아직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그 시청사가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의회가 어떻게 또 건립이 될지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설계안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게 지금 시장님이 그렇죠. 생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글쎄 그게 좀 근데 그 본관 철거가 그 중에 핵심이잖아요. 핵심이고 철거를 하느냐, 네. 마느냐. 사실 첩첩산중입니다. 뭐 청주병원도 이미 네. 2차례 법원에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근데 억울함을 이게 호소하면서 있고 이승훈 시장님 때부터 얘기 맞습니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가 좀 안타깝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결국은 계속 그 딜레이가 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청사 그 존치냐 철거냐 이 문제도 처음에 철거한다고 했다가 다시 존치한다고 했다가 다시 철거한다고 했다고 계속 반복하면서 오히려 이게 더 그 논쟁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제 친구 중에 그 건축학과 나온 친구한테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 청주시청이 건축학과 학생들이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청주에 어디 건물을 한번 가서 봐라. 요런 이제 그 수업 과제 물에 해당되는 그 정도 가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충주에도 이제 오래 살았었지만 충주시청도 보면은 처음에 질 때 뭘 저렇게 크게 짓나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크다고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청을 짓는 이유가 어쨌든 면적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여러 과들이 다른 건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청을 새로 짓겠다라는 목적이랄까? 그런 것들은 다 여기 한 건물에 모여서 근무를 하자. 이런 게 제1 목적인데 그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자꾸 변질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저걸 존치를 하고 하다 보면은 또 면적이 또 부족해가지고 또 다른 건물을 또 임차해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철거라기보다는 이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문화재다 아니다라는 이제 이거는 문화재한테 저 한번 감정을 받아봐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모 의원님이나 다른 쪽에서는 그 문화재로서
논란 자체가 있는 것이 문화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국사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구석기 얘기할 때 연천 전곡리 해갖고 뭐 아슐리안 도끼가 있어가지고 그 털을 보존을 해가지고 네.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돌도끼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 보시면 그게 보존할 만한 그런 걸로 좀 보이십니까? 그냥 이제 굴러다니는 돌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는 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감정을 받아보고 그래서 성주시 청사가 과연 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이것이 문화재가 아니라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순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는데 어쨌든 양쪽의 의견이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철거를 주장하는 분, 보존을 주장하는 분들 그런 논의들이 뭐 논의나 마나 뭐 지금 내일 모레면 철거 예산이 올라왔다면서요? 올랐습니다. 철거 예산이 17억인가 뭐 17억인가? 네, 올라왔고 통과되면 부수는 거고. 이제 모두가 예상하는 그 과정은 간단합니다.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예결위에서 다시 살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한석이 많고 그 예결위는 국민의힘이 한석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수순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본회의장에 붙여질 건데 네.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비공개로 하자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를 공개해가지고 떳떳이 자신 의견을 밝혀야죠. 네. 아니 비공개 투표를 하자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오픈해서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저희가 의총을 열어가지고 네. 그것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좀 하지 않을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계속 이렇게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도 자기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물을 이제 저도 져봤는데 건물을 짓다 보면 청주 이렇게 고을주자가 들어간 이런 곳에서는 땅을 파면 토기 하나는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파도 왜냐하면 몇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땅을 파면 무조건 문화재가 나온대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게 이거를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그렇게 따지면 건물을 하나도 못 짓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역이 이제 유럽의 어느 도시 같은 데를 가면 어떤 구역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존이 잘 돼서 야 이건 진짜 이거는 앞으로 계속 보존을 해야 되겠다. 요런 건지 그 시청 그 본관이 아니면 좀 뭔가 철거를 하고 우리가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건물을 새로 거기다 위에다 올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이게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처음에 시청을 새로 짓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산을 받아왔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시청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별도의 건물을 올리는 거로도 그 예산 처음에 승인받은 걸 쓸 수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가지고 뭐라 말씀드리기 500억 정도 된다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전액 시비 부분도 아마 전액 시비인 거 아니 국가에서 국비도 지원됐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지키는 또 데 별로 관심이 네. 왜냐면 돈이니까 이게 왜냐면 그 시민들이 또 돈을 더 내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된 게 있다면 있는데 그러면 그거부터 우선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걸 그러면 그 결정하는데 조금 더 참고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주사위가 던져지기 일보 직전인데 12월 5일 날 그 민주당이 이제 의원총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거의 정해진 것 같고 당론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민주당은 당론을 정한다는데 12월 5일 당론 정하는 거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갑론을박이 좀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 당이 지금까지 계속 견제해왔던 노선을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몇 명 대 몇 명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21명 대 21명입니다. 21명 대 21명인데 양측에서 한두 명만 빠지면. 네. 그렇죠. 네, 바로. 그러면 결론이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 결론을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게 민주당이지 않냐,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고, 어.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이제 물밑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투표는 그 비공개로 하자. 왜냐하면 이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탈표를 이탈표를, 보호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탈표를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마 전략을 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제가 볼 때 비밀 투표를 해도요, 누가 투표했는지 거의 짐작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 거예요. 그게 되게 공개 투표라는 게 오히려 나. 저도 밖에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의장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하게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요, 그죠? 그냥 보여요. 그냥 너다라고 확실하게 말은 네, 안 해도. 네. 말은 못 하죠. 왜냐면은 말하면 증거 있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그동안에 이제 그것을 하기 전에의 언행과 행동을 보면은 이상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시나 이런 데서는 네. 그 물밑 작업이 없습니까? 시에서는 딱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의 몇몇한테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몇몇에 포함됩니까? 저는 아니죠. 에이, 가봐야. 네, 맞아요. 에이, 바깥 만들어.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오는 건 낭비고. 하여튼, 그러니까 뭐, 청주시장이 할 일을 지금 저기 국민의 시의원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고생하네요. 같은 당이다 보니까 이제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 동수라. 그렇죠. 아주 투표 그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정치적인 부담이 야당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요. 물론 이제 여당도 많죠. 뭐 네.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렇죠. 반발할 때니까 시의원님들이 지금 고민이 많겠어요. 네, 그런데 그 청주병원 이거 한겨울에 쫓겨나는 겁니까? 지금 법원에서 이제 벌써 2번 정도 경고를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본회의 시작할 때 또 병원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청주시로부터 희생만 강요당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게 이제 어렵다라고 나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이제 난망해 보입니다. 그러면 2번 경고 개고장을 날렸고 한 달 기다렸다가 한 번 더 하고 네. 그래도 그럼 또 한 달 주겠죠? 그러면 그게 한 2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안 나가면 이제 2, 3월에 들어갈 건데 뭐 법원이 뭐 그렇게 확 들어갈 합의를 먼저 하기를 좀 기대하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거는 좀 물리적 아니 그러니까 그 법적인 거고 네. 어떻게 뭐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네. 그때 이제 은행? 네. 은행 다닐 때 대리 직급일 때 이제 그런 집행팀에 있어 봤었거든요. 집행? 네. 오. 그래서 했었는데, 보통은 이제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 병원 같은 데는 어려워요. 네. 왜냐면 거기 환자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가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전부 다 그 집행하는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치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러고 거기다 그냥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환자들도 환자들도 계시고 많고, 한데 거기 다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의료 보조 기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 또 장례식장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방법을 찾는다면 행정적으로 그 병원 영업을 차츰차츰 중단시켜가지고 환자를 자꾸 이제 내보내서 차츰차츰 줄게 만들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집행을 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그거 최근에 보도자료 나왔어요. 네. 뭘 위반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조사하고 그거에 따라서 처분할 건데 네. 영업 정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인지하는지도 참. 인재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다 보니 이제 또 그 수단까지 또 확대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청주시청도 일을 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처음부터 많이 힘들어. 사실 이제 이 문제에서 저는 이제
풀스토리를 처음부터 좀 들어봤었는데 네. 뭐 디테일한 것까지는 크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애초에 좀 문제가 있을 소지로 행동한 거는 시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시에서 네, 시에서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청주병원에 이렇게 반발할 만한 뭘 자꾸 줬다. 이런 반발할 만한 그런 것보다 청주병원이 이전하는 데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는 건데 아. 청주 그 관련 공무원이 착오로 인해서 근데 그것도 그만큼 또 지나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원인 행위에 있어서는 청주시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결국 외통수에 걸려서 진짜 철거를 하든지, 그죠? 맞습니다. 쫓아내든지 본인이 나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안 남는 이런 선택지가 없는 상황까지 몰린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집행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고요. 예.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병원이 상당히 시에 그동안 협조적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어디 뭐 선택지를 좀 더 넓혀서 대체 부지를 좀 제공하든지 이렇게 그래서 하는 게 좋은 것 노인병원 설립하는 것도 이제 청주병원에서 그 적자인 상황에서 껴안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청주병원은 계속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제 청주시의 입장을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청주병원의 입장은 뭐고 청주시의 입장은 뭐냐 명료하게 좀 대답을 해달라니까 청주병원은 사실상 지금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영업에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미지 타격이 있어서. 그래서 청주병원은 이전할 용의가 있는데 그걸 도와달라는 게 청주병원의 입장이고 청주시는 특정 병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게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겁니다. 해줄 게 없다. 해줄 게 없다. 해줄 게 없다. 그리고 특혜다. 해주면은 특혜다. 요게 일단 양쪽 입장을 더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청주병원은 관련된 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네. 이거 나중에 역사적으로 큰 오점 남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이범석 시장이 다 뒤집었어야 돼.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원만하게 집을 짓 때도 축제처럼 해야지.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세입자 쫓아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집을 접어야 무슨 그 의미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많겠으나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삐딱 쪼끌님도 한결 같은 의견입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